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링크드 리스트를 구현을 해봤습니다. 링크드 리스트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노드라는 데이터 저장 단위들을 서로 연결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형태의 자료 구조이고, 가변 배열이랑은 다른 점은, 가변 배열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공간을 연속적으로 할당하고, 그 연속적으로 할당한 공간을 포인터 연산을 통해서 해당 요소들에 접근을 해서 읽어오거나 쓰거나 할 수 있었던 게 특징입니다. 왜냐면은 포인터 연산 같은 경우에는 포인터 타입으로 이제 타입만큼 이제 바이트 수를 건너뛰면서 요소의 시작 주소를 옮겨 다니면서 접근을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 사용을 했다고 하면은,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노드라는 단위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노드들은 메모리 공간에 산발적으로 퍼져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인덱스라는 게 존재할 수 없고, 그리고 인덱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메모리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포인터의 연산도 불가능합니다. 해서 링크드 리스트가 데이터를 순회하는 방법은 노드 노드 안에 이제 그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 노드의 주소를 이용을 해서 노드로 접근을 하고, 또 그 다음 노드에서는 그 다음 노드, 자신의 다음 노드에 대한 주소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드를 타고 가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이렇게 바로 랜덤 접근이 불가능하고 항상 순차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단점 아닌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코드를 살펴보면, 어떤 식으로 구현했는지 코드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노드 구조체가 하나 있고, 노드 구조체 안에는 다음 노드를 가리키는 노드 포인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int 데이터라고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변수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차 empty space라고 해가지고 4바이트를 그냥 초기화해준 배열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해놓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8바이트, 8바이트 64비트 컴퓨터에서는, 64비트 운영체제에서는 데이터를 한번 읽을 때 64비트, 즉 8바이트를 읽어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포인터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8바이트라서 한 번에 딱 알맞게 읽어올 수 있지만, 정수형 4바이트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4바이트만 잘라서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뒤에 이제 뒤에 초기화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디버그 모드로 돌렸을 때는 이제 cd 이런 식으로 이제 초기 값이 들어가게 되고, 그 초기 값이랑 앞에 4바이트랑 더해져서 총 8바이트를 이렇게 읽어드리게 되는데, 그 공간을 empty space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넓은 자로 초기화를 해주면은 이 공간까지는 구조체가 사용하는 공간이고, 뒤에 4바이트는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다라고 명시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바이트를 해서 총 8바이트, 8바이트 이렇게 16바이트를 맞춰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드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다음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자가 이 리스트를 사용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시작 주소이자 헤드 노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헤드 노드는 링크드 리스트의 시작을 알려주는 노드인데, 자기 앞에 있는 노드의 주소를 헤드 노드로 가지게 되고, 헤드 노드에 가지고 있게 되고, 이 헤드 노드로부터 순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드 타고 가고, 그리고 그 다음 노드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타고 가게 되기 때문에 헤드 노드를 선언을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카운트, 즉 이 리스트에 노드가 몇 개 있는지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카운트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해주었습니다. unsigned int인 이유는 카운트의 최소값은 0이기 때문에, 0 밑으로 간다는 것은 이상하죠. 이상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unsigned int로 선언을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함수들인데, 얘는 초기화 함수, 즉 처음에 리스트를 생성을 해서 리스트 포인터로 매개 변수를 전달을 받으면은, 전달받은 리스트를 초기화하는 작업을 진행하는 초기화 함수고요. 그리고 푸시백은 데이터를 이제 넣는데 계속 뒤에다가 연속적으로 이어가지고 데이터를 넣는 게 이제 푸시백 함수고, 푸시프론트 함수는 헤드 노드의 바로 앞에다가 계속 헤드 노드가 가리키는 노드를 바꿔가면서
데이터를 앞에다가 넣는 푸시 프론트 함수고요. 그리고 이제 리무브 데이터는 데이터를 지우는 함수인데 인덱스로 접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우려고 하는 데이터 값을 넣어서 그 데이터를 노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과 일일이 비교를 하면서 이 데이터가 맞는지 지우려고 하고 있는 노드가 맞는지를 비교를 하면서 데이터를 지우는 그런 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비연속적인 메모리 형태를 가지고 있고 노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다음 노드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노드를 지우려고 한다고 하면은 어, 노드의 그 다음을 순회해 가면서 데이터를 비교를 해 가면서 지워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겠죠.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가장 끝에 있는 노드를 지우려고 할 때는 ON의 그런 속도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프린트 함수는 이제 리스트의 전체 데이터를 출력하는 함수고요. 그리고 이제 클리어 함수는 이제 리스트 전체 노드를 그냥 한 번에 삭제를 하고 리스트를 초기화시켜 버리는 그런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 설명을 마쳤고 일단은 먼저 구현한 걸 한번 보여드리고 함수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메인이랑 같이 보게 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데이터 넣기 끝은 이제 데이터를 전부 다 넣은 거고 푸시백 같은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가변 배열이랑은 다르게 미리 공간을 잡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노드라는 단위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는데 이 노드는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마다 생성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데이터 하나에 노드 하나라고 보시면 되니까 하나 둘셋넷다 7개의 노드가 현재 생성이 된 거고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즉 푸시백 함수나 푸시 프론트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노드가 생성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7개의 노드가 생성된 걸 볼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코드에서 볼 때는 순서가 100, 200, 그 다음 1000, 300, 400, 2000, 500 이렇게 넣게 되는데 출력 결과랑 조금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000과 2000 같은 경우에는 푸시 프론트 함수로 넣었습니다. 푸시 프론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맨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2000이 가장 앞에 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1000이 그 뒤에 그리고 100, 200, 300, 400, 500은 푸시 100 함수로 그 뒤에 천천히 추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추가된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린트로 한번 출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고 출력 끝 그리고 리무브 데이터 2000을 삭제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맨 앞에 있는 데이터를 콕 집어 삭제를 했고 여기서 보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2000 삭제하고 1000, 100, 200, 300, 400, 500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0 삭제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300을 삭제해 본 거는 이렇게 300을 삭제했더니 1000, 100, 200, 400, 500 이런 식으로 잘 삭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리어를 해줬고요. 자, 그럼 이제 함수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초기화 함수입니다. 초기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헤드 노드에 널 포인터로 초기화를 해주고 카운트를 0으로 만들어줍니다. 왜냐면은 헤드 노드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첫 번째 노드를 항상 가리키게 되는데 이 노드는 데이터가 들어와야지만 데이터를 저장하겠다고 해야지만 생성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리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즉 노드가 없기 때문에 가리킬 수 있는 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널 포인터로 초기화를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카운트는 아직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시백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스트와 이제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받고 노드를 하나 생성을 합니다. 이 크리트 뉴 노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헤더 파일에는 없는 그런 함수인데 왜 헤더 파일에 없냐면은 굳이 이제 이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알 필요는 없는 함수이기 때문에 선언하고 구현을 전부 다 링크드 리스트 CPP 파일에다가 감춘 거고요. 그래서 이 안에 내부에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헤더에는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create new node라는 함수를 잠깐 보면 이렇게 new node라고 해가지고 노드 사이즈만큼
이제 메모리를 할당받습니다. 그럼 이제 총 16바이트를 할당을 받겠죠. 노드가 이제 16바이트이기 때문에. 해서 16바이트를 전체 할당을 받아서 포인터를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온 데이터를 노드 데이터에 넣고 항상 해당 노드의 넥스트 값은 널 포인터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푸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널 포인터면 안 되긴 하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넥스트를 변경을 해주는 작업을 할 거고, 기본적으로는 그 넥스트는 널 포인터를 가리키게 되고, 데이터는 들어온 데이터를 전달해서 초기화를 해서 이 노드 포인터를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드 포인터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노드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헤드 노드가 널 포인터다, 즉 데이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헤드 노드가 널 포인터면은, 그러면은 헤드 노드가 그냥 방금 생성한 노드를 가리키게 하면은 끝납니다. 뭐 더 할 게 없어요. 계속 그 뒤에다가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다, 즉 노드가 한 개 이상 있을 때는 이제 헤드 노드 값을 여기다 전달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순회를 해서 가장 뒤가 어떤 노드인지 찾아야 되기 때문에. 즉 이게 지금 찾는 거고요. 어쩔 수 없이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복문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카운트로 해도 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기 때문에, 실수할 여지가 적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pn의 next가 널 포인터가 아니면은 pn 값을 계속 이동을 시켜주면서 그 다음으로 하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노드를 찾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널 포인터가 만날 때까지, 즉 마지막 노드라는 거죠. 넥스트가 널 포인터라면은 그 마지막 노드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마지막 노드를 찾으면은 pn의 next에는 해당 노드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 노드가 가리키는 거는 새로 생성된 그 노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드를 가리키게 되고, 최종적으로는 카운트 값을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if든 else든 카운트 값을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푸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푸시백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다가 계속 추가를 해줬다고 하면, 푸시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반복문을 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다가 그냥 꽂아주면 되기 때문에 헤드 노드와 첫 번째 노드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노드일 때는 뭐 달라지는 건 없고요. 두 번째, 만약에 처음 아니다, 즉 노드가 하나 이상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해당 노드의 넥스트에 헤드 노드가 가지고 있는, 즉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림이, 자 헤드 노드고 첫 번째 노드인데 새로 추가하려는 노드한테 헤드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노드잖아요, 여기가. 그러면 얘의 주소를 얘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헤드 노드는 이제 얘를,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새로운 노드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이게 그 작업이고, 노드의 넥스트, 즉 새로운 노드한테는 이 주소,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줍니다. 첫 번째 노드의 주소는 이 헤드 노드의 주소이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노드의 주소를 얘한테 옮겨서 새로 생긴 뉴 노드가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하고, 그리고 헤드 노드는 새로 생긴 노드를 가리키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추가할 때는 O1의 속도를 가진다. 왜냐면은 앞에다가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연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뭐 데이터를 뒤로 밀 필요도 없고, 그냥 포인터만 이렇게 움직여주면 됩니다. 즉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거는 뉴 노드가 되고, 뉴 노드를 가리키는 건 헤드 노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운데다 끼워 넣은 그런 그림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 프론트 추가를 하게 되면은 O1의 속도를 가진다. 즉 전혀 움직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이건 가변 배열보다는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변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그 뒤에 있는 데이터들을 항상 한 칸씩 다 뒤로 당겨서 공간을 마련하고 거기에 이제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n의 시간 복잡도가 생기게 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0번째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할 때, 즉 맨 앞에 데이터를 추가하려고 하면은 맨 뒤에 있는 데이터부터 한 칸씩 전부 다 복사를 한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칸을 비우고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ON의 속도가 발생을 하지만, 링크드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푸시 프론트 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했을 때는 O1의
속도가 발생한다. 항상 O1이다. 가장 빠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무브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제 삭제하는 건데, 자, 일단 헤드 노드가 널 포인터라는 거는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리턴을 해서 이 경우에는 작업을 진행을 하지 않으면 되고, 자, 이제 이렇게 헤드 노드 값을 하나 받습니다. 헤드 노드 값을 하나 받고, 만약에 헤드 노드의 데이터와 들어온 데이터 삭제하려고 하는 데이터가 같다. 즉 맨 첫 번째 데이터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조건문을 따라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헤드 노드 바로 앞에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헤드 노드에다가 값을 대입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단 한 번만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건문을 통해서 이 조건을 먼저 걸러냈고요. 그래서 만약에 헤드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데이터를 삭제를 해야 된다, 즉 첫 번째 노드를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조건을 타겠죠. 그래서 리스트 헤드 노드는 pn next, 즉 pn은 지금 헤드 노드를 가리키고 있는데 헤드 노드에다가 그 다음 노드 값을 전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드 노드는 그 다음, 즉 1번이 아니라 2번 노드, 두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되고, 그럼 첫 번째 노드를 가리키는 거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노드를 이렇게 풀이 해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노드가 삭제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즉 두 번째부터 n번째 노드를 삭제를 할 거다라고 하면은 백이라는 포인터를 하나 더 생성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링크드 리스트의 삭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만약 얘를 삭제를 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얘의 넥스트가 있겠죠. 얘의 넥스트의 주소를 얘가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주소를 여기에 전달해주고, 즉 백에다가 전달해주고, 백이 가리키는 거는 백의 넥스트는 이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끊어준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백이라는 포인터를 만들어서 현재 PN이 가리키고 있는 주소를 전달해 준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얘를 타지 않고 들어오면은, 즉 헤드 노드가 가리키고 있는 첫 번째가 백이 되겠죠. 그리고 PN의 넥스트를 PN에다가 초기화해 줍니다. 그러면 얘는 첫 번째고 얘는 두 번째 노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드부터 이제 삭제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첫 번째 노드는 삭제를 할 필요가 없는 게, 첫 번째 노드를 삭제할 거였으면 이 위에서 이미 걸러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두 번째부터 n번째 노드를 삭제를 하는 경우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얘는 첫 번째 노드가 되고 얘부터는 두 번째 노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노드가 널 포인터가 아니면은 이제 두 번째 노드의 데이터와 들어온 데이터를 비교를 하고, 만약에 두 번째 노드를 지우는 거다 그럼 이게 true가 돼서 들어오게 됐는데, 백의 next, 즉 첫 번째의 next죠. 첫 번째의 next를 pn, 두 번째의 next, 즉 세 번째의 next 주소를, 세 번째 노드의 주소를 첫 번째의 next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노드가 가리키는 건 더 이상 두 번째 노드가 아니라 세 번째 노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노드를 아무도 가리키지 않게 되고, 두 번째 노드를 풀이해 준 다음에 브레이크를 통해서 while문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으면은, 만약에 두 번째 노드가 아니라 세 번째 노드를 삭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가 펄스가 되고, 백은 pn, 즉 두 번째 노드가 되고, pn은 세 번째 노드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돼서 다시 반복문을 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항상 공통적으로 카운트를 줄여줌으로써 리스트 안에 노드의 숫자를 최종적으로 줄여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리무브 데이터까지 완료가 됐고, 이제 마저 프린트 하는 거는 그냥 이제 이렇게 항상 헤드 노드가 시작 노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노드임을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헤드 노드를 통해서 스타트라는 포인터를 받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헤드 노드가 가지고 있는 항상 첫 번째 값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값부터 이제 돌아야 되고, 첫 번째 값이 널이 아니면은, 만약에 널이라는 이유는 헤드 노드가 널이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돌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돌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널 비교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포문으로 리스트 카운트만큼, 즉 안에 있는 데이터 개수만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개수만큼 진행을 할 수 있는 거는 노드가 들어올 때마다 카운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카운트가 1인 거는 노드가 하나라는 겁니다. 카운트가 100이면은 노드가 100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번 돌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스타트 데이터와
스타트 데이터를 출력을 하고 스타트의 넥스트를 스타트로 옮겨줍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노드의 주소를 스타트에다가 옮겨서 초기화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항상 그 다음을 가리킨다. 노드는 그 다음 노드의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걸 통해서 그 다음 데이터를 출력을 하기 위해서 스타트 넥스트를 스타트에다가 넣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이제 보이드 클리어, 이 클리어 함수 같은 경우에는 모든 노드를 순회를 하면서 데이터를 지우는 함수인데, 처음에 이제 헤드 노드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노드가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이 타겟이 널이 아니면은, 타겟이 널이란 소리는 뭐 하나도 데이터가 없는 거겠죠.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 거기 때문에 타겟이 널이 아니라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헤드 노드에다가 타겟 넥스트를 전달을 해줌으로써 만약에 첫 번째 데이터부터 지우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데이터는 지금 현재 타겟인데, 타겟의 넥스트면 두 번째 데이터겠죠. 두 번째 데이터를 헤드가 가리키게 함으로써 첫 번째 데이터, 즉 타겟 노드는 결국에는 아무도 가리키지 않게 되고, 타겟을 지우고 지운 타겟에 바로 헤드 노드, 즉 두 번째 노드를 넣어줌으로써 계속 반복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 헤드 노드에는 두 번째 노드, 타겟은 첫 번째 노드, 타겟의 넥스트는 두 번째 노드 값을 전달을 해주고, 타겟을 지운 다음에 타겟에다가 리스트의 헤드 노드, 즉 헤드 노드는 여기서 두 번째 값으로 두 번째 노드 초기화가 됐기 때문에 두 번째 노드를 타겟에다 전달을 함으로써 두 번째 노드가 타겟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올라가서 두 번째 노드의 넥스트는 세 번째 노드고, 헤드 노드는 세 번째 노드를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노드를 가리켰으니까 두 번째 노드는 아무도 가리키지 않게 되고, 타겟을 이렇게 두 번째 노드를 지워주게 되고, 또 타겟은 헤드 노드가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노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순회를 하면서 삭제를 하게 되고, 다 삭제가 됐다는 거는 타겟이 널 포인터, 즉 리스트의 헤드 노드가 널 포인터라는 의미고, 헤드 노드가 널 포인터라는 의미는 전달받은 타겟의 넥스트가 널 포인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돌면은 리스트를 0으로 바꿔주고 클리어 함수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크리에이트 뉴 노드가 됐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그림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클리어 함수가 어떻게 도는지만 한번 보여드리면은, 클리어 함수가 이렇게 타겟이 되고, 타겟은 보시면 1000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0은 아까 지웠기 때문에 현재는, 자, 이렇게 보면은 1000이 맨 앞에 있죠. 즉 1000이 첫 번째 노드입니다. 첫 번째 노드가 널은 아니죠. 넥스트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넥스트는 100, 그 다음에 200, 그 다음에 400, 300은 지웠죠. 아까 500 이런 식으로 돼 있고 500까지는 지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게 되고, 자, 이 과정에서 헤드 노드가 뭐가 되냐? 100이 됩니다. 즉 두 번째 노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드가 됐으니 첫 번째 노드는 현재 타겟은 1000인데 이제 이 노드는 아무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워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두 번째 주소는 헤드 노드가 가지고 있고 값은 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워도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타겟은 이제 100 두 번째 노드로 바뀐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쭉 진행을 하면은,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은 헤드 노드는 네 번째 200이 되겠죠. 세 번째 200이 되고 400이 되네요. 네. 즉 지금 이제 200을 지울 차례입니다. 그래서 프리 타겟은 200이 되겠죠. 200이 되고 지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지금 현재 타겟은 지워졌고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까지 다 지워져서 타겟이 이제 널 포인터가 됐네요. 타겟이 널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타겟의 주소는 아직 가지고 있는데 타겟의 넥스트가 널 포인터죠. 그러면은 이 지점에서 이제 널을 전달을 하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면은 헤드 노드는 널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 즉 마지막 데이터를 지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500이 마지막 데이터니까, 이런 식으로 500이 마지막 데이터니까 500을 지우고, 그다음에 여기까지 와서는 헤드 노드가 널이고
그 null 값을 타겟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면은 타겟은 이제 null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타겟이 null이기 때문에 리스트를 0으로 바꾸고 끝나게 됩니다. 함수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링크드 리스트 구현한 거를 설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